예, 김대성 선생입니다. 흔하게 보는 글이 하나가 나왔네요. 소설가 구보시의 일이 나왔는데 우리 전에 봤었던 그 이태준의 달밤하고 같이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제 강점기 한 1930년대 그때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 단면을 보여주는 글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라든가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설가 구보시의 일은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뭐 또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문학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는 글이니까 눈여겨받을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보시고요. 본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작중 인물인 소설가 구보가 작중 인물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이 구보고요. 그 인물의 직업이 글 속에서 소설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소 이 글은 자전적인 소설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작가의 이야기를 소설의 형식으로 옮겼다는 얘기죠. 자, 뚜렷한 목표 없이 경성거리를 하루 동안 배회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자, 목적 의식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장소를 옮겨가면서 쓰는 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여로형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과정은 집에서 출발하여 출발지가 집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출발하여 광교, 종로, 화신상의 조선은행 및 경성역 경찰서 앞 다방, 종각뒤의 술집, 카페, 종로 네 거리를 거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여정 뭐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다만 여로형 소설 가운데서 출발점하고 도착지가 똑같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로형 가운데에서 원점 회귀형이라고 불러요. 출발지에서 도착지가 똑같은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구보는 이 과정에서 우월감과 고독감을 느끼며 행복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돌아다니는 표면적인 목적이 행복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행복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기존의 소설이 주로 인물 간의 극적 갈등. 자,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서술상의 특징이니까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소설이 주로 인물 간의 극적 갈등, 사건의 개연성 전개를 중시했다면 이 소설은 인과적 연결 없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내면 의식을 생생하게 드러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갈등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면에서 주인공 구보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심리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죠. 자, 또 30년대 경성거리의 풍경과 온갖 군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작가가 당시의 세태와 풍속을 세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글의 문학적 의미가 뭐냐? 30년대 서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부터 봐나갈게요. 독해하실 때 뭐를 좀 주의하시냐면 독해의 방향은 하자가 어디에 있지? 장소에 좀 주목하세요. 그 다음에 이 장소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요. 그래서 하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만 잘 따라가시면 뭐 큰 어려움 없이 독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구보는 중심 인물 나왔고요.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 이 글 속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요 전 장면이 어디냐면 화신상해라고 하는 일제강점기의 백화점일 거예요. 백화점 안에 들어갔다가 지금 백화점 밖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면서 자기는 어디 가서 행복을 찾을까 구보가 서울 시내를 배회하는 목적이죠. 생각을 한다.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서서 자, 첫 번째 나오는 공간이 이제 안전지대인데 당시에는 전차가 다녔던 모양입니다. 전차를 기다리는 공간인 것 같은데요. 안전지대에 가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 보았다.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 자, 공책은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소설가죠. 표면적으로 이분은 지금 구본하는 사람은 서울 시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본 것들을 소설에 쓰기 위한 소재로 쓰기 위해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책을 가지고 나온 거고요. 단장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게 지팡이라고 하는 건데 늙어서 몸이 불편해서 짚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어떤 지식인들이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던 겁니다. 계속 보시죠. 물론 구본은 거기에 행복을 찾을 수는 없었다.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을 자 안전지대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전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본 거죠.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이게 구보와 다른 점이죠. 구보처럼 이 사람들도 행복한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사람들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 건데 구보는 어디 가야 될지 목적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보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또 하나 얘기하자면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지, 어디로 갈지, 어디 가야 행복이 있을지 방향성을 상실한 사람인데 어쨌든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안전지대에 가 있는 겁니다. 자,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왜? 목적지가 없으니까 전차를 탈 이유가 없죠.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구보는 움직이는 전차에 뛰어 올랐다. 그럼 상황 이해하시겠죠? 목적지는 없는데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전차에 타네. 갑자기 구보는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목적지는 없습니다만 열차에 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전차 안에서 요게 요구를 했던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면이 바뀔 때 제일 첫 번째 줄의 한 구절을 마치 소제목처럼 사용을 합니다. 요 장면에 소제목처럼 사용을 해요. 소제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전차 안에서 장면이 바뀌었죠.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자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에 가까운 한 구석에 가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 계속 방향성 상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서 경성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융을 받쳐댄 창을 본다. 전차가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다. 별다른 뉴스도 없는 모양입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의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자, 이제 보세요. 아까 우리가 해제에서 하나 본 게 하나가 있죠. 이거는 특별한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장면에서 그냥 구보라고 하는 중심 인물, 그 인물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을 진술하고 있거든요. 보다시피 지금 읽는 동안에 읽었던 부분까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고 물으면 마땅히 할 얘기가 없어요. 그죠? 장면별로 구보의 그냥 생각 위주로 따라가는 그런 글인데, 이 장면도 보시면 전차에 타고서 어디 가지? 뉴스가 없네? 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교회 얘기를 합니다. 자, 좀 더 읽어본 다음에 얘기를 하죠. 구보는 요 사이에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과거에는 교회를 잘 나갔는데 요즘은 잘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 준비되어 있었어. 자, 과거에 구보가 교회를 잘 나갔어. 왜냐하면 거기는 고독이 있었으니까.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어라. 그런데 지금은 고독을 두려워한답니다. 조금 더 보죠.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될 거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어라. 고독을 두려워하고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도대체 과거에는 교회를 나갔던 거죠? 조금 더 보죠.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걸컥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댔는지도 모른다. 자, 또 구보의 캐릭터가 하나가 나왔어요.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고. 자,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까 안전지대에서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전차를 타니까 혼자 고독해질까봐 목적지도 없이 전차를 탄 사람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과거에는 이 사람이 교회에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해서, 왜냐하면 이 교회에는 고독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고독을 자신은 사랑하는 척 했다라는 거죠. 그죠? 과거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교회에 고독이 있었고 고독을 사랑하는 척 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이 고독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은 절대로 이 고독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독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고독을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해왔던 구보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고독을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겨낼 수가 없는 인물의 무력함,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표 찍읍시오.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5잎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바닥 위에 5잎의 동전을 본다. 그것들은 공교롭게 모두가 뒤집혀져 있었다. 대정 12년, 11년, 11년, 8년, 12년, 대정 54년.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또 서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다. 자,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구보가 보여주는 무의미한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보라는 인물은 지금 뚜렷한 목적 의식 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뭔가 무의미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고독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조그만 장면이 바뀌었네요.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 안에서 밖으로 나가 보기로 하였다. 남대문에 있다가 밖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남대문 밖에서의 이야기고요. 자,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성거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 본 거, 지게꾼들이 모양이 매겁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구보가 느낀 거 고독감이죠. 자,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어디서? 동대문 밖에서 뭘 봤는데? 지게꾼들 뭘 느꼈는데? 고독감들을 느낀 겁니다. 고독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바라본다. 자, 그러면 잠깐 정리해 봅시다. 남대문 밖에서 지게꾼들을 보고 고독감을 느낀 구보가 그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경성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봅시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거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거다. 도해 소설가는 구보를 가리키는 말이죠. 모름지기 이 도해의 항구와 친해져야 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게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3등 대합실 군중, 상등 대합실은 경성역을 경성역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고독을 3등 대합실 군중 속에서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고독을 피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경성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고독을 회피할 수가 없네요. 자, 구보가 한 옆에 끼어 있을 수도 없게시리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은 누구에게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잠깐만요. 경성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뭐가 없냐 하면 인간 본래의 온정이라는 게 없어요. 자, 조금 더 보고 얘기하죠. 그네들은 거의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의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의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의 변소에 다녀올 동안에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가엾었다. 잠깐 정리해 볼게요. 고독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경성역에 가봤는데 오히려 고독이 그곳에 있어. 더더군다나 그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봤다 그랬죠.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1930년대 우리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일제에 의해서 근대화가 서서히 시작됐던 경성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대화가 시작된 경성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서로 믿지 않아요. 공동체 의식 같은 것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굉장히 사람들이 사무적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오직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불신이 있죠. 서로 자신의 짐조차 맡기지 않는 뭔가 공동체 의식이 상실되고 불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구보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구보는 한 구석에 서서 그의 앞에 앉아있는 노파를 본다. 경성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는 누구 집에 드난을 살다가 식모살이를 하다가 이제 늙고 또 세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내 집이라도 찾아가는지도 모른다. 구보가 추측하고 있는 거지요.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양한 일에도 펴질 턱이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살아온 과정이 굉장히 힘든 것처럼 보이는 노파를 보고 구보가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앞으로도 이럴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에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거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담 포목도 있고 일용 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져 있을 거다. 또 역시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 그는 누군데요? 시골 신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시골 신사는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레 차에 오를 거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업신여겼다. 자 무슨 말이냐면 노파에 대해서 우월감을 보이는 시골 신사의 모습을 본 거죠. 어차피 똑같이 3등칸 탈 그런 처지의 사람인데 노파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노파랑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구보는 업신여겨서 별것도 아닌 놈이 남들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골 신사를 바라보고 그 시골 신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하고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본 겁니다. 자, 만약 그에게 그건 또 누군데요? 시골 신사. 그 시골 신사에게 얕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3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1, 2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있을 거다. 지 신세는 3등 승차권을 가지고 있는 놈이면서 지는 1, 2등 대합실에 탈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뭔가 교만하고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의 모습을 보고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을 발견하고 자 부종 병이죠, 그죠? 조금 더 읽은 다음에 설명할게요. 부종을 발견하고 그의 옆을 떠났다. 신장령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위학장 구보도 병이 있어요. 만성위학장을 쓰담스럽게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까지 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잠깐만 설명하고 갈게요. 이 글을 읽다가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 구보도 마찬가지고요. 구보가 관찰하는 사람들이 병자인 것처럼 묘사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것은 그 개인 자체가 병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비유하는 말이 뭐냐라고 확장해서 본다 그러면 사회적 병폐.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서로 간의 연대감 같은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서로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봤죠. 근대화가 가져온 그런 사회적인 병폐들을 사람들이 병이 걸린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병자 얘기부터 읽어보죠. 자,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여 세 노동자, 전경부의 강범위한 팽룡 돌출한 암구 또 한 손에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디도 시비한 그것은 누구에게도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자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고 들지 않는다. 자,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거죠. 서로 간에 불신감 있는 모습, 또 마찬가지로 연대감도 없는 모습들. 자,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을 떨어진 곳에 있던 어떤 아이 없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가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서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서로서로 불신하고 서로서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모습을 경성역에서 구보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어서 소설의 소재로 쓰려고 뭔가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모자를 쓰고 린넨드 스멜이 양복을 입은 사내에 또 새로운 인물이네요. 사내에 온갖 사람에게 의욕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함 속에서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 사례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럼 뭐 추측을 해보자 그러면 멀쩡히 잘 차려입고 사람들이 이렇게 감시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뭐 순사라든가 일본 순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모습을 보고 구보는 이 속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우울한 마음으로 경성역을 떠나는 것까지 우리가 지문에서 본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내용상으로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다만 이거 말고 다른 부분이 지문 속에 나올 수도 있겠죠.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보여드린 것처럼 장소 찾으세요. 어디 가 있지? 뭘 봤지? 찾고 하자가 뭘 느꼈지를 찾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독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로 갑니다. 1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이다 가장 적절한 거. 자, 보통은 이렇게 물으면 시점 가지고 푸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봤던 이 글은 표면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럼 1번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오케이. 변화하는 인물의 내면. 자, 구보라는 인물이 각각의 공간에서 뭔가를 보고 그 사람 마음속에 떠올리는 생각들을 쓰고 있는 거죠. 답은 일단 1번이네요.
2번은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웃기는 소리고요. 3번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 오케이. 3인칭이니까 가능하죠. 전지적 오케이. 이것도 맞습니다. 갈등 상황을 부각하는 게 아니라 인물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4번 객관적 관찰을 바탕으로 자 구보의 눈에 비친 모습, 구보의 머릿속에서 재구성된 모습이니까 객관적 관찰이라고 보기 글쎄요. 그 다음에 과거 사건 나온 거 없고요. 비현실적인 것도 없습니다. 자 5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의 초점을 다양한 인물로 옮겨가며 여기까지는 자 예를 들어서 안전지대 사람들 그 다음에 남대문 밖에서 지게꾼들 그 다음에 누구 이런 식으로 초점을 다양한 인물로 옮겨간다는 말은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자 문제는 사건의 원인을 조명하고 있다. 이거는 천만의 말씀이죠.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글 속에 뚜렷한 사건조차도 나오지 않으니까 사건의 원인을 조명한다라는 말은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자 일단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거 바로 볼게요. 자 기억은 전차 아니죠. 구보가 안전지대에서 왜 전차를 타죠? 고독에서 벗어나려고요. 자 3등 대합실 구보가 남대문 밖에 있다가 왜 도대체 경성역으로 가죠? 고독에서 벗어나려고. 답은 누가 봐도 2번 말고는 할 게 없을 겁니다. 기억과 니은 모두 구보가 고독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공간이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소설가 구보 씨의 1위는 근대화되어가는 도시 속에서 1930년대 경성의 모습이니까 근대화되어가는 도시 속에서 집단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개인의 불안의식. 자,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거니까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 개인의 불안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보의 거리 산책은 자기는 어디 가서 행복을 찾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데 구보의 행복 찾기는 구보가 하는 행복 찾기의 의미 외부의 질서와 조화 속으로 편입되는 노력이자 자 하나 자기 반성을 통한 자아 찾기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구보가 서울을 경성을 돌아다니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외부의 질서 속으로 편입되려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고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이 행복 찾기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이 과정에서 구보는 도시의 근대적 삶에서 인간적 온정을 찾을 수가 없음을 인식하게 되고 이로 인한 불안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 그 불안의식, 고독 속에 있는 모습까지 본 겁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가 한번 골라볼게요. 1번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게 되자 움직이는 전체에 뛰어오르는 구보의 행동은 집단으로부터 소외되리라는 불안의식을 해소하는 거죠.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독감을 느끼니까 사람들을 따라 전차에 탄 거죠. 1번은 문제 없어요. 자 2번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라는 구보의 생각은 스스로 되돌아보며 자아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 보기에 나왔죠. 구보의 행복 찾기의 의미 중에 하나가 자아를 성찰하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2번 문제였고요. 3번은 거의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쁜 군중의 모습은 경성역에서의 모습 근대화되어가는 도시의 삶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 온정이 사라진 근대화된 경성의 모습. 자 문제 없고요. 4번 그의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한 후에 자신의 만성 위학장을 떠올리는 구보의 모습은 자 타인의 병을 보고 자신의 병을 떠올렸어요. 자 이것은 외부의 질서와 조화 속으로 편입되는 고통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이 말이 맞다면 외부의 질서와 조화 속 이 말은 행복을 얘기하는 거죠. 고독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죠? 이것이 고통을 수반한다라고는 어디에도 언급된 바가 없죠. 지문을 봐도 행복을 찾기 위한 고통이 있어야 돼. 확인할 수가 없고요. 보기에도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4번은 전혀 근거가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병자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사회적인 병폐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5 맞아 보겠습니다. 병자의 발 앞에까지 굴러온 복숭아를 집기를 단념하는 젊은 아낙네의 모습은 인간적 온정을 찾을 수 없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어. 역시 30년대 경성의 근대화된 도시의 병폐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렇게 해서 뭐 누구나 알만한 걸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간단하게 봤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집중하셔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복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